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10월 22일, 60일에 한능검 시험이 이제 1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한능검 최종 정리 및 여러분들이 기출풀이를 알맞게 하기 위한 심화 전략을 다룰 거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출을 효과적 공략하기 위한 고급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제 카페 구독을 인증해 주실 경우 심화편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킬러 OS 파일은 이런 방식이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한능검 전용 공략 핵심 키워드 자료는 제 교재 전략지도 판매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촬영일 기준으로 3일 전쯤에 올렸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파일, 아까 보여드린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의 전체 버전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대로 이거 인스타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 인스타 구독도 꼭 해주세요. 제가 뭐 가다반이라던가 아니면 문화유산 관련된 것들을 올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런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 고난도 유형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쯤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젠 슬슬 기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기출 안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점수 올리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강사님들이랑 항상 다른 입장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 때 뭐 한 문제씩 풀던 간에 뭐 한식이 뭐 고대 고려 계양기식 풀던지 아니면 50개를 풀던지 저는 방법이 무조건 자유라고 봐요. 그래서 뭐 한 문제 풀고 뭐 한 문제 해설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이 약하거나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베이스가 좋거나 이제 7, 80점대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전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베이스가 충분하다면 그냥 빨리빨리 풀고 많이 문제를 해독해가지고 여러분들 것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고난도 회차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최근에 50% 이하대 합격률이 나온 그 회차 때가 거의 절반에 가깝거든요. 다른 말로 드리면은 어차피 예전에 비하면 기출 난이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다고 버리고 저거 어렵다고 버리고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출제자가 뭐 여러분들이 어렵든 말든 간에 어느 회차든 간에 재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많거든요. 아니면 가령 뭐 합격률이 뭐 60% 70%대 나와요. 근데 그런 회차라도 분명히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겠다 싶어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들을 응용하면은 이 회차는 쉬우니까 이런 문제 걸러도 되겠지 하다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당합니다. 그니까 회차든 문제든 최대한 거르지 말고 모두 살펴봐야 그 문제가 더 쉽게 출제되더라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제발 문답만 하지 마요. 이게 뭐 커말 뭐 아니 기사 시험도 아니고 문제 답만 외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키워드 선지 분석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키워드 어떻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점수에 제발 연연하지 마세요. 시험 당일날에 점수가 팍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시험 점수 전날까지 막 60점 70점 나오다가 당일날에 갑자기 80점 폭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점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성적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다룰 기출풀이 심화 전략은 다음과 같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뭐 그래서 최근 기출 스포할 건데 그냥 보세요. 이거 지금은 그냥 빨리 보시고 여러분들 전략 키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유추의 활용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가령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가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비슷하게라도 유추를 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까, 그걸 다루고 싶은 건데, 자 지금부터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왼쪽 문제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 기출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인물이 이순지란 걸 알 거예요. 근데 이순지인 걸 알아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쉽겠는데 뭐 여기 뭐 저서 아니면 뭐 천문의상 딱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모르면 만약 이순지인 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이순지란 걸 일단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 지금부터 이순지란 인물을 모르고 문제를 풀 건데 어디 한번 이 문제 봐볼까? 자, 일단 15세기 조선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했네. 그리고 세종 시기에 활동한 인물이구나. 그러면 일단 이 인물은 조선시대 전기 인물인 것 같아. 한번 그거 바탕을 풀어볼까? 어디 보자. 종두법을 소개했다. 이 종두법은 정약용의 그 마가활통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관련 없는 것 같아. 틀렸고 거중기를 설계했다. 역시 정약용인데? 이상해. 일단 이것도 소거한 게 나올 것 같고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아, 이건 허준인데 허준은 광해군 시기 인물 아닌가? 소거하고 그 다음에 칠정상 외편. 이거는 세종시기랑 겹치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동여지도를 시작했다. 김정호인데 대동여지도 왕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김정호가 조선시대 전기 인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얘밖에 안 남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 집중한 거는 내가 이 인물은 모르겠어. 인물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세종 시기에 일단 활동한 인물인 걸 알고 조선시대 전기란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지금 나머지 선지는 조선시대 딱 후기인 건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 있는 정확한 인물을 모르더라도 시기를 갖다가도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문제 키워드 선지 분석 똑바로 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 키워드 읽는 습관도 돼야 되고 당연히 선지 분석도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평소 해둬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나와도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우측 문제의 경우에도 이 내각 인력이 최근에 나오긴 했었거든요. 59회쯤에. 근데 그거 몰라도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의 도서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내각 인력은 규장각에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건데 이 규장각을 모를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른다 쳐볼게요. 근데 일단 다시 아까처럼 푸다 치면은 내가 이거 규장각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정조 시기에 만든 거네. 오케이, 정조 시기에 만든 거니까 일단 그거 바탕을 풀자. 자, 일단은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화된 건 비변사예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렸다. 이건 승정원. 그래서 이 후원보다는 은대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두시고 오프미아 관리 임명에서 서경권을 행사한 거는 대표적으로 사원부예요. 사관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일단 사원부를 할게요. 대사성을 중심으로 제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이거 어려운데 이 대사성은 성균관의 수장이에요. 이건 외워두세요. 대표적으로 이황이 이걸 했었고 유능한 인재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 신제를 주관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키워드도 이게 뭐지 싶은데 여러분들이 꽂힐 만한 게 내가 이 기구는 모르겠는데 정조 시기에 초계문 신제를 했던 거는 나는 알아.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문제를 안 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찍을 거면은 그나마 이런 식으로 겹칠 만한 거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규장각인 거 알았더라도 규장각에서 초계문 신제를 했었어?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저라면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뭐 하는 곳이에요? 뭐 거기서 뭐 만화를 보던지 뭐 게임을 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공부하는 곳이겠죠. 공부하는 곳이니까 인재를 양성한다.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인재 양성한다. 그래도 이거는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최대한 쪼개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다른 예시들로 더 보충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진 자료 활용하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능검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도 풀 수 있지만 이런 그림 자료, 사진 자료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쪽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대놓고 대통령의 사진이 언급되는데 이 대통령 사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숙하게 봤다면 여기 나와 있으신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의선 복원 사업을 보고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진짜 운이 좋으면은 그게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 자료가 생각보다 큰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좀 잘 보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주목해 두시면 좋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점을 통해 가지고 여기 6.15 남북 공동선언을 찍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문제의 경우에 이 향토 예비군, 좀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걸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래도 여성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키워드를 모른다고 쳐볼게요. 일단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집중해보고 싶냐면 지금 흑백인 걸 주목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 인생 내 것도 아니고 가령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이런 식으로 컬러로 찍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흑백 사진으로 이걸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컬러 사진인 걸 흑백 사진으로 줄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시기는 그만큼 옛날이 아닐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교적 옛날 거 찍었으니까 그래도 흑백 사진이 나올 만한 시기에 정부라면 뭐 이승만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박정희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넓게 잡아봐야 전두환 정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나마 이렇게 범위를 잡되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는 거죠. 자, 그러면 호주제 폐지했다, 노무현 정부. 국민교육헌장 박정희 정부. 오, 괜찮아요. 일단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흑백 안 찍을 거예요, 절대로. 다문화 가족지원법 이명박 정부. 이건 더 뒤져. 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한 게 중요한데 이거는 김영삼 정부 쯤이면 이제 사진 이런 거 컬러 찍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기본법을 제정한 게 전두환 정부인데, 약간 그 저라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확률을 줄여가지고 이제 50%를 맞추는 건데, 차라리 그래도 흑백 사진이면은 전두환 정부보단 얘가 조금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찍어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알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힌트를 다양하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최대한 찍더라도 그나마 더 현실성이 있는 걸 찍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아무거나 찍지 말고 그래도 가능성 있어 보일 만한 거, 그것만 잘 찍어도 여러분들 한 문제 더 맞추니까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핵심 키워드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는 게 뭐냐면, 불합격자는 괜히 어려운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그 키워드 몰라가지고 내가 점수를 망했다 이렇게 푸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런 키워드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저는 이분을 모른다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체에 대한 설명을 낸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독립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단체라는 건 최소한 인원이 몇 해도 2명 이상은 한 2명? 한 3명 이상 된다 치더라도 단체니까 당연히 뭐 두세 명 있는 단체를 내진 않을 거고, 뭐 20명, 30명, 뭐 넘게는 100명 넘는 그런 단체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인물 한 명 정도는 따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인물들 몰랐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재필 등과 함께 이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모함을 받았다. 이런 두 가지 키워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이 기출 키워드를 보고서 아, 이게 독립협회구나, 이거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어려운 키워드 보지 말고 평소에 기출에서 이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뭐 서재필이 만들었다,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모함을 받았다, 이거 한 3번 이상 나온 키워드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아, 독립협회고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건립했구나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모르는 키워드에 괜히 꽂히지 말고 내가 평소에 나왔던 거를 제대로 외워서 보자마자 바로 눈치를 채는지 그런 점을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측 문제는 가 인물인데 이건 키워드는 안 어렵거든요. 시무 10조. 시무 10조 보자마자 최치원인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헷갈렸다면 1번과 4번 중에 다 헷갈렸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 52의 기출을 똑바로 오답했다면 헷갈릴만 선지는 아니거든요. 청방임무표는 강수, 이 이도는 설총, 그리고 신문화쟁로 원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10회분 봤다면 다 알만한 키워드인데 헷갈렸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해신밀경소 더럽게 어렵네. 해인사 묘기성 닫기 더 더럽게 어렵네 할 수 있지만 한능검이란 시험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오류가 있는 선지를 안 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 선지 내에서 장난 안 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칠게요. 최치원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렇게 내도 이 선지 내에서 장난 안 치거든요. 그럼 이 선지는 다 역사적 사실로 맞는 내용이라 치면은 가령 이 선지가 뭐 고려시대 말의 사회상을 다룬 해인사 묘계상 닫기 이렇게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는 내용인 건데 최치원은 통일신라 하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또 실수하는 게 신라 말이랑 또 통일신라 말을 구별하는데 신라든 통일신라든 어쨌든 간에 신라 말은 신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일신라 말이어도 어쨌든 신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모르더라도 어? 최치원 통일신라 하대 인물인가 이거 맞지 않나? 이렇게만 접근해서도 이 문제는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봐도 모를 만한 키워드 집중하지 말고 이게 쉽잖아요. 솔직히 해기신미경소, 해인사, 묘기사 닫기보다 이게 당연히 더 쉽지.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 더 집중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모든 키워드를 외우지 못해도 내가 아는 부분만 보고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아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모르겠다.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100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는 의도적 소거법 유형인데 이거는 솔직히 기본편 말고 심화편만 집중하시길 바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저번 강의 때 다뤘던 그 조선시대 교육관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대성전, 명륜당 제가 이걸 내면은 성균관도 되고 향교도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서 이거 하나만 줬으면은 두 개 중에 뭘 낸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에서 이 성균관과 관련된 선지 한 개만 주던지 향교랑 관련된 선지 한 개만 주던지 해가지고 두 개 중 한 개를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보면은 6조에서 직계하자가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6조 직계제에 대한 논의를 신라들과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6조 직계제라는 키워드 봤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왕이 딱 2명 나와야 되는데 태종 아니면 세조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저도 태종인지 세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선지로 가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봐도 모를 걸 봐서 뭐해요. 안 풀리는데. 1번 금속활자인 갑인자 제작 세종 관련 없죠. 훈련도감 설치 선조 관련 없죠. 초계무신제 정조 관련 없죠. 경국대전 완성 성종 역시 관련 없는데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왕이 태종인지 세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세조랑 관련된 선지를 안 내가지고 정답이 아닌 정답 범위에 들어갈 수 없는 나머지 선지를 소거하면은 정답을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소거법을 계속 기르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는 걸 주는데 그 중에서 일부러 한 개만 내놓고 이 둘 중에 하나인지는 니도 모르잖아. 근데 선지를 소거해보면은 한 개밖에 안 떨어지게 내요. 안 그러면 복수 정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선지를 다 알아야만 풀릴 수도 있게 내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거법이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도 보면은 여기 이황 전하 국장의식 그러니까 뭐 고종의 인사니 아니면 뭐 순종의 인사니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되면 3.1 운동이 되고 이게 되면 60만 세 운동이 되겠죠? 근데 밑에를 읽어봐도 이거랑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로 알만한 키워드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 불온문서를 비밀리 미리 인쇄가 준비한다? 근데 그것도 따지면은 3.1 운동 때도 김이동희 선수가 나오는데 이거 갖다 파악을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선지로 가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도 전개했다. 정미의병을 말하는 건데 관련 없죠? 독립의금부 관련 없고요. 국채보상운동 관련 없고요. 척화비 건립도 관련이 없어요. 제가 좀 빨리 푸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3.1 운동을 잡더라 치더라도 시기가 아니라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 안 보는 거예요. 관련도 없고 시기도 안 맞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관회가 창립되었다. 얘는 연결돼요. 60만 세 운동으로. 그래서 이 문제 역시 3.1 운동을 낸 건지 60만 세 운동을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선지를 다 소거해보면은 3.1 운동 관련된 선지가 없고 60만 세 운동 관련된 것만 됐으니까 정답이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 키워드 잘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도 잘 해야 돼요. 만약 가면은 분명히 3.1 운동 60만 세 운동밖에 안 되는데 일단 얘는 확실하게 알겠어. 근데 아무리 봐도 3.1 운동 관련된 게 있는데 내가 머리가 돌여가지고 눈치를 못 채는 건가? 혼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선지 소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제자가 일부러 두 개 중에 한 개만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지 소거만 깔끔하게 하면은 분명히 이게 맞는데 내가 맞게 푼 건가 아닌 건가 괜히 혼동을 유도하는 그런 출제 기법이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출제자의 농간에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맞게 풀었다면 충분히 점수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풀이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알맞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기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두식이 사이 유형 풀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두식이 사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 전에 이걸 먼저 풀어드릴게요. 두식이 사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출제 기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연도 암기하는 유형 아니에요 하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처럼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 시험에서 단순하게 수능은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 낸다 치더라도 한능검에서 단순하게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저질 문제를 내면은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이런 문제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물론 연도를 알면 쉽게 문제를 풀겠죠. 근데 2000년 역사 넘는 거 언제 다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기법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했던지 아니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법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 때문에 선지 사건이 발생했는지 선지 사건을 계기로 이게 발생했는지 그걸 먼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자, 일단 가해 내용은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4년 이러니까 1911년에 1차 조선 교육령이거든요. 일단 그래요. 그리고 밑에 거는 경성제국대학이랑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경성제국대학 설립 시기인 1924년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경성제국대학 설립이 나왔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머지는 싹 다 일제감정기 시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답이 다 될 리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네요. 자, 이건 아니고 얘까지만 일제감정기 이전이고 이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정부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기가 다 안 맞는 것 때문에 일제감정기 관련된 것만 골랐더라도 정답은 5번이긴 하지만 더 논리적 풀면은 이 밀립대학 기성에 설립해가지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란 거를 당시 뭐 이상재 선생님 등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한 거를 의도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낸 게 첫 번째 기법이에요. 한번 밑에 있는 걸로 볼게요. 뭐냐면 자, 이 문제의 경우 비슷한 스타일인데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무오사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 조의제문 통해 가지고 성종, 연산군 그리고 세조, 성종,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은밀하게 깐다는 글이 조유제문이니까 무오사 관련된 거고, 밑에 사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임금이 지금 깽판을 오지게 치고 있으니까 이 진성대군을 추대한다고 하는데 이 진성대군이 중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중종반정을 유추하는 문제인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헷갈려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2번 아니면 4번 중에 헷갈렸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유형은 확실하게 사화 유형인 건 알겠어요. 사화. 근데 그 포인트가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나의 사건, 아니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한 거를 낸 거예요. 왜냐면 이 폐비윤씨 사사 사건을 계기로 김갱필 등이 처형된 이게 갑자사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갚기 위해 가지고 갑자사화가 발생했는데 그 갑자사화를 계기로 뭐 훈구파도 다 죽고 살인파도 다 죽고 거의 연산군의 눈이 진짜 거의 광인처럼 돌아버려가지고 모두 다 죽여버리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어,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이 연산군을 빨리 내쫓아야 돼 하는 흐름을 낸 게 4번이 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헷갈렸다면 이 중종반정을 모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무오사화인 거 알겠어, 이거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기묘사화 때문에 이 나의 사건이 발생했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죠. 기묘사화 때문에 임금 뭐 조광조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중종이 뭐 돌이 잃어가지고 정치를 혼란하게 해가지고 뭐 어떤 왕을 갈아엎는 사건이 일어난 거 없어요. 근데 이 갑자사화 계기로 연산군이 빡쳐가지고 신하들 다 죽이니까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이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 연도를 풀지 말고 왜 굳이 이 선지랑 이 사건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법. 두 번째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가랑 나 시기 사이를 보니까 지금 이 문제 낸 거는 어떤 시기구나 라고 한마디로 줄일 수 있게 내는 출제법인데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가죠? 제가 지금 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는 쌍성총관부를 설치했고 요거는 쌍성총관부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은 제가 그냥 안 알려드릴게요. 굳이 외울까봐. 이 쌍성총관부를 설치한 거는 원 간섭기 시기 언젠 가고요. 그리고 쌍성총관부가 함락된 시기는 반원정책을 실시한 공민왕 시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지금 가 시기랑 나 시기를 봤을 때 가령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가 시점이 여기고 나 시점이 여기라 보면은 이거를 원 간섭기라 할 때 원 간섭기가 시작되고 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시점쯤에 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가 이제 원 간섭기가 끝날 때쯤에는 쌍성 총관부를 부신 거죠. 그러면 이 가나 시기 사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직 이 나 시기가 오기 전에 이 사이 시기는 아직은 원 간섭기 시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기 사이 내고서 이 시기는 한마디로 아직은 이 시기쯤이다 라고 추측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는 간접 연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 간섭기가 아직 진행되던 시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본 원정을 위한 정동 행성을 설치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출제 기법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출제 원리를 한 번에 이해하기 너무 까다로운데 그래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풀어는 보세요. 이 문제도 비슷한데 이 문제는 보면은 여기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은 얄루샨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 이어진다는데 이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 에치슨 라인이 설치된 시기랑 그리고 여기 미합 중국의 그런 군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둔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이거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에티슨 라인은 6.25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고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이 종결된 직후예요. 자, 지금 다시 말할게요. 이 문제도 6.25 전쟁이라는 포인트를 두면은 이 가시기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고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직전과 직후를 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이는 6.25 전쟁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시기 문제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시기가 이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6.25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는 여기 있는 거제 포롱 수용소 방공 포로 석방 사건이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다 외워서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문제를 내니까 최대한 논리적으로 풀려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내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테마사 유형 원리인데, 이 테마사 유형의 원리는 요즘엔 거의 5문제 이상 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테마사 유형은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고대 시대부터 넓게는 현대 시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잘 공략하려면 각 시기에 특히 키워드를 잘 외워야 돼요. 어차피 이 통합사 내려면 키워드가 나올 만한 그런 주제들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왕이든지 뭐 문화유산이든지 인물이든지 그 관련된 것들을 다 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 못 풀겠죠? 그래서 뭘 낼지를 가장 알 수 없는 게 테마사라 여러분들이 전반적 공부를 깔끔하게 안 해두면은 점수를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제일 낚이기 쉬운 게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 문제도 좀 보면은 제가 이 문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탕평책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길게요. 정조는 제가 줄론 탕평책을 실시한 적이 있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 지금 중종반정 광해군은 인조반정은 폐위된 거니까 이렇게 소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통합사 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은 모르는 거 제끼세요. 여러분들 이 정조가 줄론 탕평책을 실시한 거 모를 수도 있거든요. 괜히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그나마 아는 거에 집중만 하더라도 정답이 나오니까 그런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우측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2번과 4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헷갈려서도 3번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3번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중급에서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에서 좀 고민할 게 이빙 허각, 뭐 허각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헷갈렸다 치더라도 살림을 학문화한 실학자예요. 근데 자, 이빙 허각 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뭔가 가수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 살림을 학문화했대요. 그러니까 여성 실학자거든요. 그건 진짜 가정에 대한 지혜를 다룬. 근데 보면은 말 그대로 가정생활 지혜다면 이거 뭔지 몰라요. 근데 살림을 학문화했다니까 뭐 가정생활? 살림? 이건 연결되는데 이렇게 찍으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의열투쟁을 전개했다는데 의열투쟁하신 분이 굳이 기관지 광복을 했을까? 좀 이상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일본인들이랑 맞짱을 떠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걸 쓰고 있다고 좀 이상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안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다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는 거 최대한 하고,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거 나왔다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숨은 힌트를 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빙 허각 씨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 주고, 의열투쟁이니까 이런 거 잘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키워드 다 모른다 치더라도 최대한 문제 내용이랑 선지를 잘 연결하다 보면은 의외로 힌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까지 좀 잘 주목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인물 유형 풀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좀 고전적인 고난도 인물 유형 풀이법인데 한번 전략적인 걸 제가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 나온 인물이 지금은 그 기출에서 몇 번 나왔어가지고 이 인물들 아시는 분이 많긴 한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 인물을 모른다고 가정해보고 제가 풀이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도남서원은 호가 사계인 이 인물을 학도가 기는데요. 사계? 뭐 태연의 사계도 아니고 일단 모르겠는데 보면은 자 아들인 김직과 제자인 송시열, 송중길이 나왔어요. 자 지금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기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탈룰라 기법이에요. 장난치는 거 아니까 진지하게 들으세요. 탈룰라 기법이 뭐냐면 인물의 성씨에 집중한 거거든요. 뭐냐면 이 아들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인 아버지도 김 땡땡이겠구나. 자 그러면 강화팔 형성한 거 정제도 성씨만 적을게요. 자 조이제부 작성한 거 김종직 되고요. 동호문답 이 성합식도 이황 와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무튼 지금 성씨만 봤을 때는 벌써 50%로 나눠졌어요. 자 가래집남은 김장생이란 인물인데 그럼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송시열, 송중길이 나왔어요. 뭐냐면 두 번째 기법은 생물연도 그러니까 이 인물이 살았던 시기에 주목하는 건데 송시열이 제자래요. 근데 송시열이 나올 만한 시기면은 효종 시기의 기축봉사 뭐 북벌을 주장한 거 그리고 현종 시기의 예송 그리고 숙종 시기의 기사왕국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왕들은 공통적으로 17세기 왕들이에요. 근데 이 조의제모는 1498년 이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건 15세기 말이고 얘는 17세기인데 최소한 시기가 100년 이상 차이 나요. 그러면 이 인물이 좀비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총각 귀신도 아니고 이 인물이 뭐 100살 이상 살 게 아니면 시기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 봤을 때는 이 인물이 김장생이구나 바로 아시는 분들 제가 보기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숨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유출을 해야 될 때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보고도 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속을 하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새로운 인물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 다 속어서 새로운 것 같은데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전략을 제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가나 인물을 낸 문제일 때 쓰는 꼼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 인물은 알 수 있는데 이 나 인물을 모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 인물은 헐버트고요. 나 인물은 스코필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루이스 조거든요. 잠깐 딴 생각했네요. 아무튼 이 헐버트는 지난 그 60회 나왔는데 헐버트, 길모어, 벙커가 유경공원의 교사 총리됐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의원 설립을 한 알렌과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트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생물 연도를 주목했다면 관련 국가도 주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 영국인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두 인물은 미국인이거든요. 그럼 다 잘려요. 어차피 이거인 거 알았다면은 지금 헐버트 외에는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꼼수가 뭐냐면 자 가나 인물을 냈어요. 가나 인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물의 업적도 알려야 되고 이 인물의 업적도 알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저는 어떻게 푸냐면 1번과 5번은 보질 않아요. 뭔 개소린가 할 수 있는데 자 보면은 자 한는 거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헐버트를 모를 수도 있고 루이스 쇼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출제자인데 그래도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한국을 도운 외국인도 있었구나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다면 굳이 헐버트만 오지게 알려주던지 루이스 쇼만 오지게 알려주던지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출제 원리에 위배돼요. 왜? 얘도 알려야 되고 얘도 알려야 되는데 그럼 뭐 이 인물은 뭐했는지 몰라요 넘기고 이 인물은 뭐했는지 몰라요 넘기고 그런 문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물의 업적도 알려주고 나인물의 업적도 알려줄 수 있는 선지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억 니은 문제를 내면은 이 2번, 3번, 4번이 거의 90% 정답이 되거든요. 한능검은 그랬어요. 적어도. 그래서 진짜 작정하고서 뭐 이 인물만 내거나 이 인물을 내는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두 인물의 업적을 다 알 수 있는 선지만 내니까 1번, 5번은 최대한 제끼고 찍을 거면 2번, 3번, 4번 중에 찍는 게 낫다는 게 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최근 보이는 그런 기출의 인물 문제 출제 경향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왼쪽 문제는 여기 있는 흥사단을 보고서 안창호님을 푸는 거거든요. 뭐 공립협회나 수양동호회 사건 이걸 풀 수 있는데 흥사단 가지고 푸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현장에서 틀렸던 간에 기출 풀면서 틀리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괜찮았을 거예요. 이거 뭐 한국통사 박은식, 여유당도전서 정인보, 여기 스티븐스 암살한 건 장인환 정명훈님인데 아마 이 백산상회를 설립한 인물을 모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안희재님이거든요. 이거 기출 52에다 나왔던 건데 아마 여기랑 이거에서 고민했어야 돼요. 제대로 공부했다면. 근데 저라면 좀 전략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최근에 출제자가 고난도 인물을 내기 위해 가지고 두 개 중에 한 개의 선지를 극킬러 선지를 내요. 이 백산상에 설립한 인물을 진짜 수험생 100명 중에 물어보면은 제가 보기에 5명도 이걸 알까 모를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게 진짜 극고난도 선지예요. 제가 진짜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아니지 알고 푼 사람 물어봤는데 진짜 대답한 사람이 10명에 1명도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선지인데 그러니까 전 시험장 가서 풀었을 때 기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좀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뭐냐면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한 거를 얘를 모를 수는 있는데 제가 굳이 찍었다면은 이 선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안창호 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건 알아요. 뭐 국민대표 회의 때 뭐 개조파 인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이 내무총장 뭐 국무총리 뭐 이 인물이 사실 뭐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대통령이었는데 다른 걸 내 가지고 뭐 함정을 파겠지 그런 식으로까지 출제자가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뭐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인데 이걸 내 가지고 이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의정부 그거 인물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낚시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 아무리 문제를 더럽게 내도 그런 식으로까지 장난질을 치진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내면 아마 제가 나는 일으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이 안창호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건 알 것 같아. 차라리 이게 아는 거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이 문제도 해인사 묘기 청탁기는 모르지만 신라 말의 인물인 건 아니까 제가 굳이 문제를 푼다면 이런 식으로 아는 거 찍는 게 그나마 정답률 높이는 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아는 거 찍으라고요. 아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은 자 김병로님 냈어요. 김병로님 누군지 몰라요. 이거 교재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현대사 초기에는 이 인물이 정말 중요하신 분인데 자 김병로인 거 알아요? 자 남북협상 참석 김구 김규식 단독정부 수립 주장 이승만 건국강령 발표 조소왕 모르겠어요. 조선건국동맹 여훈영. 그래서 사실 이 인물이 결론적 정답인 게 김병로님이 초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초대 장관급 인물이란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나마 착한 게 이런 식으로 인물 이름 줬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를 보고서 유출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문제처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착하게 주면은 이렇게도 주거든요. 뭐냐면 자 변호 활동했어요. 진상조사위원 했어요. 사법부장까지 했어요. 지금 뭐 변호, 사법부, 뭐 검찰이든 뭐 판사든 간에 어쨌든 간 이 인물은 법조 계열이랑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그니까 그래도 법을 활동을 많이 해보신 분인데 그 정도 짬력이 있으니까 대법원장까지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이렇게 주고서 사법부장 낚시예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양아치로 내진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주어진 키워드라던가 내용을 보고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럼 엔간에서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더러운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선지 분석과 잘 연계해서 푸는 게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D1주 영상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저격 특강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공략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